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를 좀 네. 해야겠어요. 민주당 소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7대 민생 입법 과제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하반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개 법안을 좀 보면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 대책 3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 책임제법, 노란봉투법 이렇게 7가지입니다. 하반기 국회에 이걸 다 처리하려면 굉장히 열심히 하실 열심히 것 같아요. 해야죠. 네. 그리고 지금 대선 공약으로 윤석열도 했던 거 기초연금 40만 원 이것도 해야 되거든요. 네, 해야죠. 근데 이 저쪽 당에서는 포퓰리즘이다 막 이러고 있어. 응? 지네들이 한 건데. 지네들도 한 거를. 그러니까 아이, 그건 모르겠고. 무조건 민주당 반대야. 그럼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같다고 경을. 반문재인 전 정권 까기. 저쪽 애들의 종특이죠. 그리고 지금 양곡관리법 있거든요. 쌀값 정상화. 쌀값 정상화 해야 되는데 이거 정부에서 쌀을 지금 사줘야 돼요. 지금 농민들이 쌀값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시위하고 막 농 갈아엎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법안으로 정해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법안이 뭐 살 수 있다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예 이번에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사야 한다. 그러니까 아예 그 법안으로 그거를 박아 놓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 쌀값도 좀 농민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우리 시청자 중에서도 저도 농사 짓는데 왜 꼭 쌀값만 가지고 그렇게 보호를 해주느냐? 그럼 우리는 보호를 안 해줘도 되느냐? 이런 식의 말씀도 하시고 왠지 자꾸 쌀만 강조되니까 그쪽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쌀이라는 게 약간 다른 의미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안보랑도 연결이 돼 있죠.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사실은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세계 곡물 대기업 4개 ABC로 약자로 참칭되는 요 4개 기업이 전 세계 곡물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회사들이 어떤 수준이냐면은 자체 위성을 띄워가지고 기상 상황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그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곡물 가격은 이 4개 회사가 좌지우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얘네들이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얘네들의 입김이 미국 정책을 흔들고 있고 미국의 농업 정책과 관련된 걸 얘들이 입김을 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상관없이 얘들은 전 세계 80%를 이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가 장악하고 있는 그 많은 땅들 거기 정부에는 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 주식이 쌀인데 뭐 다른 나라도 주식이 쌀인 나라들이 많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밀가루 많이 먹잖아요. 쌀 별로 안 먹는다고요. 굳이 뭐 그렇게 쌀 농사 계속 지으라고 유지를 시켜줄 필요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만약 포기하는 사람들 생기면 우리는 정말 식량 주권 자체를 다른 나라에 넘겨버리는 게 됩니다. 그때는 얘네들 손아귀에서 우리가 꼼짝달싹을 못한 상황이 벌어져 버려요. 그때는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조차도 이 기업들의 압력을 받는다니까요. 미국 정부도. 그런데 한국 정부가 뭐라고? 물론 경 같은 애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도 이 새끼 저 새끼 하지만 그걸 정상적으로 바라보진 않잖아요. 예, 정상적인 정부들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물밑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왜 자꾸 쌀 농사에만 아니요. 이거는 끝까지 그러니까 이상기후 계속 벌어지죠. 그리고 문제는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우리는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논농사는 워낙 그런 물이 많이 들어가는 농사이기 때문에 다른 밭농사에 비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사실은 자급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쪽 있죠. 동남아 쪽에 우리가 대학원이나 이런
협력을 해가지고 그쪽 연구 우리가 기술 인력을 대주고 그쪽에서 쌀을 재배하는 것까지 지금 이미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안 돼서 외부까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식량 주권,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서마저도 저 논농사 못 짓겠습니다. 이게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거 하라고 그러면 우리 딴 거 짓지도 뭐하러 이걸 해? 라는 식으로 논들이 다 갈아엎어지고 밭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또는 여기 건물이 들어서게 되잖아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히 왜 농가 살려주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 왜 세금을 퍼줍니까? 시장 논리에 맡겨요. 쌀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쌀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 네.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곡물 가격, 그다음에 식품 가격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전 세계는 이제 진짜 실감했어요. 식량 전쟁. 식량 전쟁이 이제 벌어지겠구나.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쌀값 때문에 막 항의를 하니까 윤 정부에서는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전에 뭐 17만 톤인가 사줬잖아. 그럼 우리는 안 사줘? 뱃째?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정부는 무슨 국민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했으면 우리는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 아, 트럼프 같다니까 무조건 반 문재인, 노 문재인, 난 문재인, 문재인 안 돼? 문재인이 한 거는 우리는 안 할 거야. 이게 무슨 오기를 이런 데 부려요? 오기를 약간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 자격지심. 심한 것 같아 그게. 그왜 뭔가 자기가 꿀리니까 내가 그대로 하면은 저 사람을 따라하는 게 된다. 내가 그리고 사실 웃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을 무조건 다 반대했더니 대통령 만들어줬어. 심지어 수사하고 막 쳐놓고 막 기소하고 이랬더니 다 대통령 만들어줬어. 똑같이 하는 거야. 사실 이 찍들이 경을 찍어준 것도 그 이유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유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서 이 경을 찍은 것도 있으니까 왜 이렇게 싫어할까?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반 문재인을 해야겠죠. 근데 반 문재인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죽고 생겼는데 외교 다 망치고 경제 다 망치고 이제 망칠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망쳤어. 망치는 거 시작해버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이 처리안 중에 뭐가 있냐면 법안 출산보육수당하고 아동수당 확대법 요게 있는데 이거는 출산이나 6살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가지고 비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인당 월 10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납품 단가 연동제법 이것도 같이 납품 단가를 연동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이 중소기업에게 납품받는 기업, 납품을 해가지고 납품하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익이 되는 이런 법들이죠. 양국관리법 똑같고 이런 것들을 서민들을 위한 이런 입법을 민주당이 이번에 7가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 정부가 말 안 들으면 민주당이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7가지를 만들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저기 지금 정권 안 잡고 있을 때 나는 정권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잡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면은 아니 밀어붙이면은 욕 조금 하다 말겠지. 어차피 근데 민주당을 욕하는 애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안 잡든 욕하는 애들이야. 맞아요. 그쵸? 네. 맞아요. 예, 그쵸? 그러면 근데 사실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정부 전체가 욕을 먹으면 약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너무 수비해야 되는 네, 입장이라. 그렇죠. 네. 근데 어차피 우리 야당이야. 야당이고 걔네들 신경 쓸 필요 없어. 민주당 욕하는 애들. 걔들은 민주당 정권을 잡든 안 잡든 뭘 해도 그냥 욕할 거야. 못해도 욕하고 잘해도 욕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힘으로 눌러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 애들은 힘으로 눌러야 됩니다. 그럼 깨갱하겠죠. 막 압수수색하고 똑같이 해줘야 돼. 그렇게 하면은 깨갱해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박정희를 되게 그거 하잖아요. 자기한테 그게 오면은 이제 무서워가지고 깨갱한다고.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민주당을 무서워해야 돼요. 국민들이 무서워해야 돼. 근데
다 퍼주고 다 뭐 해주고 하면 또 욕먹고 죄송합니다 또 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계속 지지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이나 이런 국민의힘 쪽은 뭔가 있으면 막 휘두르잖아. 마음대로 막 해버리잖아. 그거를 이상하게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 나 왜 아세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자기 대신에 하나? 그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어디다 대입을 많이 하면 힘센 사람들한테 대입을 많이 해요. 이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나 대신 나는 저렇게 싸우는 능력이 없는데 주인공이 막 싸워가지고 악당을 물리쳐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카타르시스 느껴진다 막 대리만족 감정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자존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야 현실적으로 저게 가능하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히어로물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 그 대입 잘 안 돼요. 히어로물 절대 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 자기 선에서 해결을 하는 딱 거기까지만 기대하기 때문에 개입이 안 되는데 약간 자존감 떨어지고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자신감 떨어지고 내 현실이 꾸질꾸질 할수록 자꾸 그런 쪽으로 몰입하게 돼요. 특히 지금 이 꾸질꾸질하고 찌질한 나의 현실을 한꺼번에 탁 타파시켜줄 주인공한테 나를 대입하고 싶지 누가 같은 찌질이한테 내 감정을 대입하고 싶겠어요. 그쵸? 근데 걔네들한테 멋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살아오면서 멋있는 건 딴 게 아니야. 내가 말이야 응? 나도 돈 벌어가지고 말이야 응? 여기서 돈 팡팡 쓰면서 반말로 찍지 그거 가져와! 하고 싶은 게 멋있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다? 박정희였던 거지. 근데 결국 총 맞는 거를 봤잖아요. 그건 나의 그거 왜 생각을 안 해? 그건 없어. 총을 자기 부하한테 맞았다고 남한테 맞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생각할 줄 알면 감정이입을 박정희한테 하겠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우리는 거봐 결론은 그렇게 된다니까 말로는 그렇게 총 맞아 뒤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거기 감정이입을 안 하지.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식적인 판단이나 생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박정희라는 말도 안 되는 인물을 신격화시키고 그 사람한테 자기를 대입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추종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과 동일시되는 효과를 얻는 거예요. 야, 이거 다 설명이 되네. 그 진짜 심리적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히어로물 안 보신댔잖아. 저도 히어로물 안 봐요. 나 별로 재미없거든.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가 현실에서 뭔가를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 저는 찌질한 걸 더 많이 봅니다.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찌질한 주인공 이런 거 되게 잘 봐요. 저 재밌게 봐요. 히어로물 안 봐. 전 자꾸 해피엔딩을 보게 되는데 연애물 보는 거 아니에요? 연애물도 잘 보고 연애를 안 해서 대리만족하려고. 네. 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찍들은 경의 그런 모습들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맘대로 하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상식적이고 지혜로워지면은 함부로 사람한테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저건 무례한 행동이고 공공장소에서 해야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하고 해야 할 행동과 이게 사람들이 점점 그런 쪽으로 발전해 가잖아요. 사람들의 도덕성이라는 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지혜로워지고 깨어난다라는 건 그런 쪽으로 변해가는 건데 이 찍들은 그런 쪽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생각이 깨이게 되면 누가 윤석열 멋있다고 그래요? 쪽팔리고 창피하고 어씨 왜 저러지? 이러잖아요 우리는. 아니 왜 그런 이직들한테 윤석열 같은 사위 삼으세요? 이러면 좋아할까? 좋아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김건희 같은 며느리? 네. 좋아한다고요? 네. 왜? 1차원적이에요. 검사잖아 이건가? 검사잖아. 서울대 나왔잖아 이건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시원시원해. 자기 사람 딱 100% 뭐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냐면 자기 사람은 잘 챙긴대. 자기 사람은 잘 챙긴다. 한 번 자기 사람 되면 그 사람들은 잘 챙기고 같이 데리고 간대. 자기 사람 먼저 배신하던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자기 사람한테 총 맞았는데? 그거는 그 이후라니까 1차원적인 것밖에 못 봐요. 시원찮은데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 뭐 가지고 싶어? 헤이!
이걸 시원시원하다고 어른들 표현하잖아요. 아유, 사람이 사회생활 하려면 좀 저 정도 배포는 돼야지. 그걸 배포로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행동은 하지 않고 입으로 다 입으로만 하는. 해도 그래도 믿는다. 믿는다. 어른들 앞에 가서 우리 그거 똑같아요. 어르신들 딱 앞에 가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줘. 힘드시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막 이러면서 앞으로 뭔가를 다 해줘요. 그러면은 내 힘든 것도 알아주고 사람이 참 됐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작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래도 엄마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래도 무슨 말이야? 나한테 와가지고 나 힘든 것도 알아주고 내 손도 잡아줬어. 딱 거긴 겁니다. 아, 진짜. 그런 사람이 우리 국민의 반이란 소리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모습을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보면서도 네. 그 사람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이 꼬라지가 이 새끼. 우리는 이 꼬라지가 났는데 그쪽에서는 잘한다. 시원하다, 멋있잖아, 시원하다. 이래? 가서 미국 대통령도 욕하잖아. 오, 대한민국 대통령 짱이야. 역시 윤석열 미국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할걸요? 김건희한테는 함부로 못해? 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야. 아 그래요? 부인도 배려해. 아이씨. 약자를 배려해요. 아유, 근데 아유 뭐야. 그런 정도 예쁜 부인 데리고 살면 그 정도는 해야지. 허허허 이런다고 어른들이. 되게 웃겨요. 김건희 되게 예쁘대. 아유 수술한 거잖아. 아유 수술했고 뭐 그냥 참 이쁘게 생겼잖아. 김건희 같은 며느리는 좋아할까요? 모르겠어요. 난 진짜 더 이상은 나도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 네. 아유 좋아요. 아이고, 스카이플러스 우리 아빠 얘기하는 것 같아. 슬프다. 어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생각도 했어요. 와, 사람을 후리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쉽게 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생각보다 이렇게 일차원적인 사람들이 반이야, 우리 국민에. 되게 맞아요. 쉬워요. 생각보다 맞아. 쉬워요. 반이야. 일단 얼굴 약간 이쁘장하게 가서 눈웃음 살살 치면서 딱 팔짱 끼고 어머니, 어머 아버님 힘드시죠? 이거면 그냥 일단 반은 넘어와요. 예. 저같이 이상한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서는 또 다른 전략을 자체를 싫어합니다. 누가 가까워 이런 거 자체가 싫어. 그런 인간 자체를. 인간 자체가 싫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요? 뉴카드님이 문희정 네. 너무 잘하시네. 여기 어르신들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문희정님이 말한 거. 진짜. 그렇죠? 네. 아이고 어르신들. 네. 아이고. 정신 못 차리시고. 지우야. 정 한번 쳐주세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 지혜야, 불과 얼마 전까지 니네 아빠였어. TV 조선만 보던. 아이 그럼에도 아빠여도 그런 어르신들은 답이 없네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경이 지금 취임한 지가 5개월 차거든요. 너무.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국내에서도 모자라 해외까지 토픽감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얼마나 갈지 네, 좀 내가 볼 때 우려스럽네요. 이번 주에도 저기 뭐 시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오늘 사람 많이 주말에, 늘어날 거고 네. 이미 탄핵 관련해 가지고 어제 뭐 이 새끼 영상 안 나왔을 때도 조사한 거가 53%인가? 과반수가 넘었어요. 탄핵해야 된다.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는 조사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마 돌아와서 덧갱판을 치면 근데 덧갱판 칠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늘 그 이상을 해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대를 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요. 늘 이거보다 더 있을까라고 근데 하는데 더 또 있어? 새롭게 창조해내고. 근데 이번에는 네. 글로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예 네. 대통령실에서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날리면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닐 겁니다. 이 윤석열이 뭐 대국민 사과를 한다거나 물론 상할 일이 없겠죠. 개사과나 하겠지 하면 그러니까 아마 슬슬 더 조금씩 더 이제 탄핵의 그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몇 살부터 어르신이냐고 그러는데 정신이 깨이지 못하면 20대도 어르신입니다. 솔직히 전 진짜 나이로 상관이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예. 예.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할 줄 알고 세상을 똑바로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20대에도 어르신 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같이 태극기 집회 나가는 겁니다. 아유, 네. 소름 끼쳐. 19살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윤석열 지지한다고 나서 인터뷰 하잖아요. 싹수 노랗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면은 똥오줌 구분 못 하는 건데. 네. 뭐 제2의 20번 남이 되거나 그 친구는 네, 힘듭니다. 그럴 가능성이 참. 크죠.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네. 뭐 언론이 실드 쳐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해도 28%, 27%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언론만 보면 한 반은 나와야 돼. 왜냐면 어제 제가 그래가지고 다음 네이버 뉴스 이걸 봤거든요. 뉴스 창을 봤거든요. 보니까 사람들이 SNS에는 전부 다 이제 이 새끼 영상이 막 난리가 났어. 뭐 패러디 나오고 막 외신에 나왔다 막 이러고 있는데 포털에는 없어요. 잘 없어. 메인에 거의 없고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약간 뭐 하나 밑에 약간 작게 뭐 이 영상 어쩌고저쩌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로 없어 또. 근데 점점 주변에도 보면 텔레비전이나 뭐 인터넷 신문 기사보다는 유튜브나 SNS로 또 소식을 접하는 사람도 늘고 훨씬 있는 그런 많아졌어요. 영향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제주, 그러니까 지하철 타잖아요. 네. 다 유튜브 보고 있어요, 진짜로. 우리 거 보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 걸 봤으면 나를 알아보겠어요. 아직 지하철에서 아니, 알아보는 그 분은 MBC에서는 없나요? 만나고 근데 생각보다 예, 많은 곳에서 송작가 TV 애청자라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당황스러워요. 아름다운 강사님이 나 게임 아이디 윤석열인데 게임 할 때마다 욕 처먹음. 아이고. 그게 왜 굳이? 욕을 모으려고 게임 아이디를 그걸로 하신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네. 근데 욕 먹으면서도 뭔가 한편 기분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욕하는 상황이 네. 성향이 조금 네 알겠습니다.